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와 함께 새로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떠나는 6가지 이유.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작에 말씀드리듯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남성들은 왜 여성을 떠날까요? 그리고 제가 남성들의 이런 행동에서 가장 먼저 보는 이유는 바로 무책임함입니다. 이게 바로 아주 훌륭한 테스트와도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결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즉 항상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인으로서의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는데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남성들은 아직 가까운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성을 떠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테스트는 만약 그 사람이 무책임하다면,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에 소가 빨간 천을 보고 반응하듯이 반응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책임한 남성들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 목록에서 언급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아성입니다. 사실 유아적인 사람은 항상 책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유아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 중에는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 감정, 욕구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지나치게 짊어지려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책임을 반반씩 50대 50으로 나누는 법을 모릅니다. 각자는 자신의 행동, 감정,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미성숙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어른의 몸에 살고 있지만 스스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아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아이는 버림받을까봐 몹시 두려워할 수 있으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이용당하게 되며 자신의 파트너를 이용해서라도 마치 방패처럼 그 파트너로 어린 시절의 상처, 즉 누군가 자신을 버렸거나 자신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상처의 구멍을 메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는 심리적으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엄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을 미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떠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격장애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악의적인 이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와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또는 만약 그가 결국 관계를 시작한다면 당신과 함께 공동의 환상을 만들고 동화를 들려주며 좋은 엄마나 아빠의 역할을 제안해서 당신이 그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안심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 그가 당신이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자신의 희생양을 버립니다.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적 폐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희생양에게서 모든 것을 빨아들여 자원을 소진시키고 그 사람에게 건강도 돈도 남지 않으며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도움받을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었습니다. 그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그녀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녀에게 네가 모든 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피해자를 이용하고 다 쓰고 나면 버려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파트너를 가장 잔인하게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항상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차갑게 굴다가 다시 뜨겁게 대하는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게임을 이미 눈치챘다면 그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거나 여러분에게 아주 잘해주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고 또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지며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와 연락이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자, 다음 항목은 남자들이 왜 여러분을 떠나는지에 대한 이유로 바로 그 사람에게 공감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만약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이거나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다면 아예 공감 능력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없게 된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차갑고 파트너가 힘들 때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반드시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당신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적으로는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매우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트너와 관계를 시작할 때, 즉 가족이나 파트너십과 비슷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갈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형식적으로 대하고 단지 형식적으로 결혼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즘과 미성숙함은 성별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 즉 버림받음에 관한 모든 것은 미성숙함, 공동의존, 나르시시즘, 무책임함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결과입니다. 남성들이 떠나는 다음 이유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역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에서 그를 돌봐주던 중요한 어른 중 한 명, 대부분의 경우 엄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3살 이전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피형 애착, 즉 애착 유형 중 회피형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가까운 관계에서 큰 실패를 겪을까봐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미 중요한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거나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친밀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도 모든 사람들처럼 친밀함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서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파트너에게 한 걸음 다가가면서도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곤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유는 심리학이나 여성 심리학에 대해 매우 의심스러운 지식을 쌓는 남성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혐오적인 블로거나 여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픽업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러시아어로는 우크라이나어로는 남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에서 블로거나 멘토, 코치들이 여성에게 독성적으로 대하는 방법, 여성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방법, 그리고 여성이 남성을 쫓아다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의심스러운 지식과 정보가 쌓이면서 그것이 파괴적이고 수동적, 공격적이며 때로는 여성에 대해 매우 노골적으로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 혐오, 즉 여성에 대한 증오라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남성들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성의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변형되어 여성에게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남성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멈추게 하지 못했고 이길 수도 없었으며 아니라고 말하거나 멈추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매우 조종적이고 통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들은 이 모든 감정을 여성들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 통로, 즉 쓰레기통이 되어 마치 하수구처럼 어머니에 대한 모든 분노가 쏟아지는 대상이 됩니다. 즉, 이런 남성들은 물론 어머니의 존재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성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여러분, 여성분들은 만약 곁에 이런 파트너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남성들이 여러분을 떠나거나 그들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투영한다면 이는 여러분 역시 이 연극의 온전한 참여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7글자 이상으로 댓글도 남겨주세요. 짧은 댓글은 유튜브가 왜인지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심리학, 특히 관계 심리에 관한 매우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